탁탁탁탁탁탁탁탁탁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티모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뭘 모를지 몰라 준비해본 제 알못을 위한 용어 정리 제1탄. 오늘 알려드릴 단어는 이렇습니다. 두둥탕. 하지만 이거 외에도 궁금한 것이 너무 많으실 거라고 예상돼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2탄으로 묶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저축. 이자는 돈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돈입니다. 물론 돈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자가 생기는 상황은 우리가 돈을 빌리든지 돈을 은행에 저금하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요. 돈을 빌릴 때는 그 빌린 돈의 대가로 정확히 빌린 금액의 몇 %를 이자로 내야 하죠. 내 돈이 아닌데 썼으니까요. 반대로 은행에 제 돈을 맡기는 저축을 하면 은행도 우리 돈으로 무언가를 할 테니까 은행이 우리에게 일정 비율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금리. 금리는 이자의 이율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적금의 금리는 3.5%야 라고 말한다면 돈의 값을 일정 기간의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을 뜻해요. 금리의 대표적인 종류는 단리와 복리가 있어요. 단리는 일정한 시기에 딱 원금에 대한 이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더한 값을 적용해서 계산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닭이 계란을 낳잖아요. 그 계란을 이자라고 생각하면 유정란이 복리이고 무정란이 단리입니다. 무정란을 낳는 닭은 계속해서 일정한 개수의 계란만 낳겠죠. 하지만 유정란을 낳는 닭은 유정란이 또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계속해서 알을 낳는, 즉 이자를 계속 낳는 거죠. 이렇게 복리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방식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빛을 발해요. 시간이 오래될수록 닭이 더 많은 알을 낳고 또 그 알이 더 많은 닭이 돼서 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일반 은행의 적금은 대부분 단리를 적용해요. 하지만 몇몇 상품에는 월복리라고 말하면서 복리를 적용하기도 해요. 기회가 되면 월복리 상품도 모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적금이자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기예금과 적금은 같은 이율을 적용하더라도 이자가 다른 거 아시나요? 그 이유는 정기예금은 한꺼번에 돈을 맡기지만 적금은 매달 금액을 납부해서 일정 금액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7월에 만기인 적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평소에는 30만 원을 넣었다가 7월 만기가 다가오니까 6월에 이자를 더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300만 원을 갑자기 납입했다고 생각해봐요. 이자 차이가 클까요? 어느 정도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적금이기 때문에 6월에 넣은 300만 원에 대해서는 딱 한 달간의 이율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연 3%라는 것은 처음 딱 한 달, 적금을 처음 넣은 한 달 그 금액에 대한 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개월이 지나갈수록 그 3%라는 금리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은행 적금 이자를 계산하는 식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적금 이자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예금이나 적금을 선택하셔도 되고 예치 금액도 입력하시고 또 예치 기간도 해서 단리인지 월복리인지 연 몇 %인지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나오고 세금 우대를 받으시는 분들 비과세가 되면 얼마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반 저축 상품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더한 15.4%를 제외하고 이자를 받아요. 이자가 총 10,000원이라면 과세를 하고 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500원이 안 돼요.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러한 세금을 떼지 않아요. 같은 이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면제해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이자가 크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겠죠. 지난번에 알려드린 청년 우대형 청약 종합저축도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득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로 넘어갈게요. 전월실적이란 지난달에 사용한 카드 금액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 전월실적에 따라서 이번 달에 쓴 금액에 대해서 캐시백을 해주거나 청구 할인을 해주기도 해요. 전월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혜택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카드가 전월 실적을 기준으로 이번 달 혜택을 줍니다. 가끔 전월 실적이 없어도 혜택을 주는 카드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전월 실적이 필요한 카드가 좋은 혜택을 주더라고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 이번 달에 혜택을 받은 소비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만 전월 실적으로 인정되는 카드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전월 실적을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딱 30만 원에 맞춰서 쓰신다면 자칫해서 다음 달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봄 체크카드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보면 혜택 아래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전월 실적 산정 시 할인 대상 가맹점 이용액은 50% 반영. 이 말을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해봄카드 혜택 중에서는 배달의 민족 사용 시 5% 할인이 있어요. 만약 제가 피자를 시켜 먹는다고 3만 원을 사용하면 1,500원의 이득을 받지만 전월 실적에는 15,000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는 3만 원을 썼지만요. 전월 실적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계산해야 한다면 너무 머리가 아프겠죠?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앱을 통해서 전월 실적을 알아볼 수 있어요. 혹은 콜센터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에 맞게 소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전월 실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평균적으로 30만 원을 쓴다면 전월 실적은 20만 원인 카드를 선택해요.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요. 어쨌든 전월 실적은 20만 원이고 평소대로 30만 원을 사용했다면 아무리 할인을 받았어도 전월 실적을 못 채우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카드 앱을 통해서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 전월 실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월 실적에 대한 할인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카드는 꼭 상품 설명서에 해본 카드처럼 적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상품 설명서에 없더라도 혹시 있는지 카드사에 한번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카드 혜택 중에서 할인을 받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현장 할인, 하나는 청구 할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티켓 한 장당 3,000원을 할인해주는 카드를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현장 할인을 해주는 신용카드라면 티켓 10,000원에서 3,000원을 뺀 7,000원만 긁습니다. 하지만 청구 할인을 해주는 카드면 일단 10,000원을 긁은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요금이 나오잖아요. 그때 3,000원을 빼고 7,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청구 할인의 경우에는 일단 할인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쌓이는 카드라면 현장 할인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청구서를 보면서 일일이 할인이 되었나 체크해 보아야 되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반면에 현장 할인은 긁는 즉시 할인되기 때문에 따로 굳이 청구서를 보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중복 할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의 청구 할인은 뭘까요? 체크카드의 청구 할인은 캐시백과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든 예시를 차용해서 영화 티켓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청구 할인을 해주는 체크카드라면 일단 10,000원이 결제되고 제 통장에서도 10,000원이 빠져나가요. 하지만 며칠 후 혹은 하루 이내에 3,000원이 할인돼서 들어옵니다. 다시 환급인 셈이죠. 이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금 중에서 소득세란 우리가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기까지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이 있는 시민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는 제가 얻는 정말 모든 이득에 붙는 세금인데요. 심지어 저축해서 쌓은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은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을 뜻하고 공제는 일정 금액을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합쳐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을 제외한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득세를 빼준다는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요. 원천 징수는 미리 세금을 떼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 수익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탈세가 가능해요. 띠용. 하지만 탈세는 아주 큰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소득신고를 할 텐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에 대한 소득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다 세금을 제외하고 원천 징수를 하고 월급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월급은 투명하게 다 보여서 유리지갑이라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댓글 보면서 힘내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제가 가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영상으로 찍기에는 급한 혜택들이나 재밌는 소식 같은 거 위주로 올리니까 필요하시면 가끔 들려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짤루 진짜루. 안녕.